안녕하십니까, 윤수입니다. 네,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740까지 달려온 코스닥, 그리고 2000에서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시간은 지난달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편이 될 거다 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가 2050까지도 왔죠. 그 다음에 오늘은 변동이 있는 날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조정다운 조정을 이번 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잘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사실 수 있죠. 항상 시장 판단을 잘하고 이 시장에 움직이는 변화의 트렌드에 합류한 분들에게는 예상보다 수익이 항상 크게 나와요. 근데 시장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 종목만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 시장 변화의 중심에 서지 못하면 또 소외되죠. 그래서 시장은 제가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깨어있는 자, 예? 밤에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어떤 미국이나 유럽 장세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어떤 섹터가 업종이 강했는가. 그리고 우리 시장이 아침에 개장하고 난 다음에 한 10시 전후 되면 9시 50분 되면은 수급이 나오죠.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어느 쪽에 수급이 달라붙고 이쪽 수급은 왜 움직이는 건가를 간파를 좀 할 줄 아는 분들이 투자를 잘 하시고 차트를 그려가지고 오늘 양봉, 음봉, 20일, 60일 물론 그 기술적인 분석이 종목을 찾아내는 도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너무 또 기술적인 흐름에 집착을 하시면은 시장의 흐름에 소외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립니다. 이슈가 나오면 분석도 해보시고 양면의 날개를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또 반대편의 생각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중에 열심히 일하시고 대신 주말에는 휴식도 취하고 여가 생활을 잘 하셔야죠.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즐거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예, 저는 그걸 좀 늘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조정은 의미가 좀 있는 조정입니다. 오늘 조정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대해서는 이제 코스닥이 장중에 이제 4% 변동이 나왔어요. 잠깐 시황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이제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겨났어요. 이 여정 저도 강공으로 계속 밀어붙였는데 지난 우리가 3월 19일 저점 이후에 지금 오늘이 5월 28일이니까 이제 2달하고 열흘이 지난 사이에 코스닥은 장중에 730선 까지 730까지 왔었고요. 코스피는 오늘 2054인데 205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네, 이 영역에서 최근에 일단 두 가지인데 오늘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주가 이제 코스피가 2020을 넘어가 경기주 쪽으로 좀 수급이 더 붙은 거예요. 현재 시장에서 주식을 산다면 오른 코스닥보다는 싼 코스피를 사고 싶겠죠. 단 2분기에 어떤 실적 전망이라든지 경기 전망을 따진다면은 아직까지 경기 관련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여전히 경계 시각이 있는 것 같고 첫 번째 수급인데 우리 기관들이 코스피를 사기 위해서 코스닥을 차기 매도하고 들어간 겁니다. 네, 요게 첫 번째 수급상의 이유인데 오늘 근데 고점 대비 코스피 2050 가다가 밀렸잖아요.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변수인데 참 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늘 우리는 이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간에 이 또 다른 2019년을 재현하는 이슈가 발생할까봐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에서 코스닥이 나온 차례에 차익 매물이 터져 나온 거죠. 예, IT 부분, 2차 전지 부분은 큰 재 터졌고 지금 이번 주 중반부까지. 근데 지금 이제 홍콩 보안법이라는 이 변수가 하나 있죠. 지금 조금 전에 오후에 장 끝나고 홍콩 보안법이 당연히 지금 공산당에서 입법하면 다 통과되는 거죠. 일당이니까 저기는.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홍콩 일국 양제잖아, 그지? 중국의 그 전체 국가 운영 체제에 홍콩이라는 거는 지금 100년 이상 영국의 범주 안에서 들어와 있고 홍콩이 이제 금융시장의 허브거든요. 아시아 시장의 금융시장의 지사가 그게 홍콩에 있죠. 서울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역할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홍콩이 담당하는데 일국양제가 아니고 이제 홍콩도 중국 남부 법을 따라간다. 그 광동성 법제 안에 홍콩도 포함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데모하고 뭐 지금 뭐 반정부 시하면은 그죠? 뭐 3년 이상의 징역이라든지 좀 강경법으로 가는 거지. 지금 요거는 이제 중국이 어차피 자기 영토 안에 들어있으니까 중국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애석하게도 이 코로나 중국 때 대응을 좀 못했죠. 너무 이게 셈법이 많아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단 말이야. 뭐 클로로킨 치료제 뭐 신이 내려주신 뭐 약이다가 그 지금 부작용이 심해. 제가 부작용 심한 약이다고 지난 4월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지금 뭐 빨리 벗어나려고 말해요. 어쨌든 자기 대선에 좋은 유리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요. 또 그리고 경제활동 재개 시간도 너무 빨리 불러버렸다는 거예요. 경박했다는 거야. 대통령이 돼가지고. 요거 이제 미국 시민들에게 부작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여론전에서 자기가 떨어지죠. 하여튼 미국 정치 시스템 투자들은 잘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지배한다니까요. 근데 일단 여론에서 좀 밀리니까 바이든한테 그렇다 해서 바이든이 뭐 뛰어난 후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냐 다시 자기가 근제할 때 지지율이 높을 때 경기 잘 돌아갈 때 중국 때리게 해가지고 어쨌든 중국의 중산층들에게는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선거 전에 중국 보안법의 통과가 오늘 뭐 당장 오늘 저녁에 뭐 나온다고 제가 말하긴 했는데 오늘 이번 주말 안으로 미국이 반응 리액션이 어떻게 나올 거냐 다시 통상전쟁 무역분쟁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 한국 시장은 빠집니다. 섭섭하지만 뺐다 가는 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선 앞두고 주가하고 유가 떨어지고 가지고 재선된 적이 없어요. 이 대선이요, 재선이죠. 그죠? 재선 선거를 앞두고 다우 지수가 깨져가지고 재선된 적이 역사상 없습니다. 희한해요. 미국은 일단 경제적 논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돈을 확 어마어마하게 지금 천문학적으로 뿌렸기 때문에 뭐 주식은 지금 올라가는 거고 한국 시장도 지금 예탁금이 40조 원대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놔두면 수하고 당연히 가요. 외국인들 하루에 1, 2천억 때린다고 장 빠지지 않아요. 근데 다만 시장이라는 것은 조정의 빌미를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매우 싫어하잖아요. 그죠? 빠지면 사는 것은 맞고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이 불확실성이 잔존했기 때문에 사전에 코스닥 시장에서 먼저 반영해 오늘 오후에 2050 가니까 코스피 지수도 반영을 한 겁니다. 어떤 리액션이 나오냐 이거야. 리액션이. 여기에 따라 다릅니다. 관세를 부과하거나 지난 그 장 1월 달에 했던 룰을 깨겠다. 미국이 손해볼 게 뭐였습니까? 관세 더 때리려고 하다가 여기서 협상해가지고 더 이상 안 부과 안 하고 중국은 농수산물을 수입한단 말이에요. 미국이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게 패권 국가와 2등 국가의 어마어마한 격차입니다. 근데 관세 이야기 넣으면 장은 더 빠질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둬요. 이게 제일 우리가 싫어하는 거죠. 근데 관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뭐 중국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그 다음에 지난번처럼 중국 기업 상장 안 돼, 미국 시장 못 들어와, 금융 시장에 대한 컨트롤 제재, 관세 통상 문제가 아니면 한국 시장은 벗어나요. 별거 없네가 내일 받아칠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재선 앞두고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까? 이제 6월 달이니까 이제 한 6, 7, 8, 9, 10, 이제 5,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5개월 남았다 치면은 자기 재선을 성공하기 위해서 장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겠죠. 특히 국제유가가 지금 살아나는데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겠죠. 립 서비스 차원에서 하거나 이런 뭐 금융시장 진입 문제를 제한하거나 이 정도 놓으면은 뭐 장은 별거 없네가 다시 갑니다. 짧은 정도 갈 거고 이제 통상 문제를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1류 교육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물품들이 거의 뭐 지금 뭐 중국의 팔로 때문에 가는 거 여러분들의 종목이 잘 가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 관계는 기본적인 관계를 틀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껴나갈 건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늘 코스닥 시장의 조정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수급도 이동했고 지금 최근에 지금 예탁금 40조 원대인데 옛날 같으면은 펀드 가입자들이 늘어나야 돼. 펀드 가입자들이 안 늘어나요, 별로. 조금밖에 안 늘어나. 과거에 어느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객장에서 1990년에 한 말이 있는데 맡겼던 말은 막 열심히 깨지고 내가 하면 치는 맛이라도 있지.
하신 말에 제가 한 2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자기가 이제 직접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부에 이제 뭐 정보 공유도 지금 우리 모바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잘 되니까. 그래서 직접 투자 시장은 늘어나는데 공모펀드라든지 뭐 특정 사모펀드는 좀 돼요. 네, 생각보다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돈 없는 기관들, 국내 기관들, 코스피를 사기 위해서 오늘 코스닥을 많이, 특히 IT를 팔았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변동성 조정이었다는 것. 그다음에 이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되고 미국의 리액션이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내일 단기 전략은 달라져요. 저는 뭐 코스닥 21선 690 특별한 흐름 아니면 안 내줄 건데 만일에 그 흐름이 나올 경우는 단기적으로 690을 좀 위협하면서 조정 압박을 받아낼 수는 있는데 단 장은 조정이 심화되더라도 경기가 아니면 종목에서 승률을 낼 것이라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의 오후장의 강세예요. 경기 아니야. 여전히 종목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리고 저 들어갑시다. 자, 오늘 뭐 서론 좀 어쩔 수 없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2050까지 1730 라인 단기 고점 인식 매물 수화됐고 오래간만에 코스피가 2020이라는 경기선을 통과를 결국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월화 코스닥 그래서 같이 가다가 수목은 코스피는 더 갔고 코스닥은 조정을 받았어요. 먼저 많이 갔으니까 너희들 좀 뺐다 가는 거고 수급도 좀 제한이 됐죠.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경기산업 어제 조선주 뭐 철강주 아직은 큰 시즌 아닙니다. 예, 그래도 좀 올라가줬죠. 그 다음에 뭐 화학주, 정유주, 오늘은 금융주 금리 인하 했죠, 한국은행이. 근데 한국이 여기서 추가 금리 인하를 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미국만큼 금리를 크게 세게 못 불러요, 우리는. 기축 통화 같으면 돈을 얼마든지 찍더라도 달러는 흡수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국방비를 1년에 700조 넘게 쓰는 거예요. 중국이 100조 쓰고 대한민국하고 러시아가 40조 원대 쓰는 거예요. 러시아 우리나라하고 국방비 지출이 비슷하죠. 나라는 몇십 배 차이 나는데, 그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결코 만만한 나라는 분명히 아니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관세 이야기, 통상 문제를 미국이 끄집고 나오지 않는다면은 장은 슬기롭게 극복할 거고 나온다면은 조정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장은 제가 해답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보고. 네, 이들 경기 관련주들 좀 최근에 부족분을 메워준 것 같고 다시 저는 2050에서 매물 수화를 좀 할 것 같아요. 조정이 누가 빨랐습니까? 코스닥이 빨랐죠. 2차 전지가 빨랐죠. 어제부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목요일, 내일이 금요일, 수, 목, 금. 그러면 내일 돌아서는데 2박 3일 만에 조금 더 늘어지면은 다음 주 초, 수, 목, 금, 월. 그 정도까지 매물 수화가 급등한 주가들이 소진되면은 다시 저는 시세는 열린다. 쪽에 일단은 큰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 참고하시고. 게임, 모바일, 그리고 모바일 온라인 서비스 이쪽은 참 끊이지 않죠. 오늘 오후에도 또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돌렸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하지만 한국 사이버 결제나 지금 KG 이니시스 같은 건 좀 너무 좀 고평가 같다. 약에 좀 관전했고 대신에 대형주들은 좀 더 끌어올리려고 하네요. 그죠? 네이버, NHN 그리고 오늘 NHN도 리포트 있었죠? 그리고 NC소프트인데 오후에 이들이 탕 치고 나왔잖아, 그지? 2시 반 이후에. 그리고 철강이나 뭐 화학이나 조선은 좀 밀려버렸죠. 금융도 그렇고. 이게 뭔 뜻이냐? 야, 아직은 종목 아니야. 경기 아니야. 아직은 종목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 육감적으로 늦게 돼요. 그렇단 말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움직이는 장은 코스닥 시장과 걔를 단추를 같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포스코가 움직이는 장은 이제 종목은 너희들 좀 쉬어라. 좀 빠져야 되는 뜻입니다. 그 시장의 그 내포하는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예견해드렸는데 코로나 이 이슈는 완전히 사그라들 수는 없고 계속 개별적인 이벤트나 이슈들이 나온다. 특정 지역에 특정 장소에 확산돼가 또 확진자가 또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 합성된 바이러스입니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은데 짧게 이야기하면은 코로나 왕관 모양 있죠. 그 접합 부위에 염기 서열을 분석하면은 똑같은 서열 그 DNA
예, 연기설이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일정한 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거는 아마 그쪽 유전자 쪽에 있는 친구들은 알 건데, 이건 합성된 바이러스라고요. 사람이 만든 바이러스 때문에. 전파력에서는 누가 만든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전파력에서는 뛰어난 바이러스예요. 올해 내내 괴롭힐 수 있어요. 그 때문에 항상 올해 내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슈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근데 지금 확산의 경로로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또 지금 방역 시스템이 빠르게 작동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확진자가 늘어나면 딱 일주일 동안이 감염력이 제일 세다니까요. 이 기관지 내에 머물르기 때문에 코로 숨쉬도 나온다 했죠.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폐로 내려가요. 네? 폐로 가면 AC2층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때부터는 감염력이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일주일 동안 좀 시끄러워질 수 있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 종목으로 갑시다. 예. 자, 먼저 2차 전지주로 안 볼 수 없죠. 예, 삼성 SDI와 이 LG화학 종목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어쩔 수 없는 시황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조정을 짧게 주고 갈 거냐, 많이 줄 거냐 문제만 남았고요. 저는 조정이 심화되면 이번에 못한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못한 분들은 하셔야 되고, 판 분들은 조정 심하시면은 여전히 LG화학, 삼성, SDI 중심으로 사는데, 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왜 2차 전지냐? 테슬라 모터스하고 우리가 거래를 안 했잖아요. 테슬라 가면은 센트럴 모텍 이 정도 갔었죠. 테슬라 거래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한국 거를 테슬라가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LG화학이 테스트에서 무조건 1등을 먹었다 했죠, 제가. 그래서 그동안 일본하고 서방 애들이 일본은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고 한국은 아직 캐시온 마크인데 2차 전지에서도 성능 테스트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일본을. 다만 파나소닉 이거 아직까지 강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가 팩토리는 텍사스에 있고 캘리포니아 공장이 있고 큰 공장이 2개 있고 그다음에 중국 상해 공장이 있죠. 상해 공장 거는 LG화학이 담당하죠. 근데 지금 텍사스에는 기가 팩토리 공장에 삼성 SDI의 NCA에서 좀 진화된 NCMA 타입이 지금 납품이 될 수 있다는 기대치가 있죠. 그 기대치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디스플레이고 LG화학은 또 분사하려다 말았는데 분사했으면 어마어마하게 갔을 거예요. LG화학 2차 전지 회사는. 근데 저거는 이제 화학이죠. 아무래도 화학이라는 게 조금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LG화학이 싼데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2025년까지 유럽에서 이제는 내연기관차를 2025년 되면 생산을 못하는 거죠. 저게 벤츠나 BMW, 아우디, 폭스바겐 네 개의 최대 메이커들 아닙니까? 폭스바겐 그룹하고 2021년 이제 점점점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30불 미만으로 떨어져서 전기차 수요가 안 될 줄 알았더만은 S 시리즈에 대해 모델 S에 대한 중국인들의 선호도는 여전히 수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언택트에서 이제 콘택트로 간다. 경기 활동이 재개된다. 물론 바이러스의 잔재하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를 일단은 에이스로 본 거죠. 그래서 선행해서 간 거예요. 시간이 2차 전지만 해도 시간 다 가는데 그래서 이 조정 다음에 저는 매물 소화되고 다시 간다야. 맞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고. 이게 이제 양극재는 그렇다 해서 너무 격차 벌어지면 가면 양극은 에코프로비엠, 첨보, 그죠? 필체가 안 좋죠? 첨보고. 그 다음에 음극재는 원래는 그 포스코 케미칼이죠? 원래는 포스코 케미칼, 흑연에서 침상 코커스 안에, 그죠? 포스코 케미인데 지금 이제 음극재는 이제 대주전자 재료. 이게 이제 실리콘 음극재죠.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중형주들은. 근데 중형주 너무 많이 가가 좀 이격 조정은 받아야 됩니다. 강하면은 수렴 조정, 약하면은 변동성 단계 조정 나올 수 있죠. 조정 심하시는 기회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저도 좀 많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메리트는 없다 봅니다만은 기관들이 수급을 이쪽으로 몰고 좀 더 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카카오는 20만 후반부 좀 더 가고 싶어 하고 네이버는 오늘 좀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일단은 뭐 웹툰 부분 좋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제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지만 또 네이버도 지금 25만 원 한 뛰어넘는 상승을 할 것 같아요. 네, 좀 더 뭐 시세 좀 날 수 있고 NC소프트도 다음 차기작에 대한 기대치가 있죠. 너무 올라갔어요. 올랐습니다만 경기주들 대장주가 뭔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언택트하고 코스닥, 2차 전지 대형주, 뭐 삼성 SDS도 뭐 그쪽 관련이라 봐야 되겠죠. 그 정도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와 관련된 중형주들하고 아직은 뭐 있고, 자 반도체 IT 이번 주 한번 맞았고요. 기관들이 오늘 IT 뭐 우뼈가 뭐 철강, 조선 이런 거 좀 금융까지 핸들링 했는데 오늘 쟤들 들어갔다가 저 외국인들이 사주에 올라가지고 일반인으로 갈 수 있나요, 대형주가? 아직은 외국인들이 인덱스를 세게 사줄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서서히 이제 뭔가 빠져나오려고 폼은 재고 있죠. 2분기 실적이 오픈되고 나야 본격하고 당분간은 상향 박스 정도. 네, 상향 박스 정도 보고 있습니다. 등락 게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IT는 주초에 DB하이텍이 33,000까지 달아나 버렸어요. 결국에는 실적 반영이 되면서 제가 전고점을 제일 먼저 반도체 주 중에서 넘어올 거다 했는데 저 예측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3만에 사신 분들이 기다렸다면 복은 다 됐고 이 지점에서 샀으면 더블도 났어요. 15,000에서 33,000까지. 그죠? 제가 이게 가장 먼저 올 거라 말씀드린 예측대로 갔단 말이에요. 3만 원 넘어가서 뭐 중기 투자하느냐 아니면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투자 가치가 더 있다. 이게 D그룹이 아니었으면 4만 원짜리 주식인데 작년 4월부터 해가지고 풀 가동이 되는 반도체 공장은 여기 공장밖에 없습니다. 메이커는. 파운드리. 공급이 부족해요. 계속. 근데 이게 웨이퍼 8mm 웨이퍼 10만 대 이상 월 생산하는 공장이 세계 몇 개냐? 몇 개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뭐 파운드리 부분 10조 투자한다고 하죠. 그 관련주나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주들, 그다음에 후공정 업체들 이들 이제 올라갔다 좀 쉴 겁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모멘텀은 올해는 제가 전공정보다 후공정이에요. 131970 테스나 결국 잘 갔고 좀 쉽니다. 6만 원 초반부 전후 가까워질수록 테스나에게 기회가 있고, 자 테크잉 멋지게 간 거예요. 10,000원 초반에서 2만 원까지 이것도 더블 났어요. 네, 이런 쪽으로 발주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여기서 털어주느냐 아니면 여기까지 한번 밀었다 가느냐만 보십시오. 네, 다음 주 초반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네, IT들은 이제 지금 이제 후순위 이제 정유 뭐 산업재 금융 이건 이제 따라갈 자리가 아니고요. 한번 당기는 고점 정도 보고 있고 전공정도 다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전공정도 유진테크는 실적이 잘 나올 거예요. 요거는 지금 1차 상승한 매물 소화되는데 유진테크가 자회사 뭐 머티리얼스 소재 그다음에 정착 장비 부분에서는 올해 전공정에서는 제가 이쪽이 제일 우세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 특수에 따라서 ISC 같은 주가 이게 소켓이요, 소켓. 예, 소모품인데 경쟁업체 일본 회사가 셧다운으로 지금 가동이 안 되는 바람에 수혜를 얻고 있죠. 이런 것들 좀 강수형들이고. 자, 제약바이오는 알테오젠이 20만 원 갈 줄이야 놀랍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알테오젠은 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잘 본 거는 맞아요. SG 제형이 모든 바이오시밀라가 저 피하 주사제로 바꾸는 저 제형을 쓸 수밖에 없을 거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네. 알테오젠이 여전히 뭐 시세, 만일에 알테오젠이 네, 뒤늦게 안 뺀다. 이거는 뭐 제가 올해 기회가, 이거는 올해 추세 같아요. 마치 언택트 관련 대형주 같아요. 근데 알테오젠이 이번 코스닥의 바이오는 알테오젠과 같은 시세가 열리지 순수 바이오 업체들은 잘 안 열려, 소수 말고는. 매더팩도 말고는 안 열리죠. 매더팩도는 실전에서도 고수익을 냈었습니다. 실은. 네, 그리고 다음 주 요거는 올해 소수인데 요거는 이제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고 청소하는 것을 보고 예, 거래를 하셔야 되겠고 예,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과 같은 비슷한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이오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3,000당작 지난주 한번 소개는 시켜드렸는데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스케줄링상 가장 빠른 거는 매지원이고요. 뭐 6월 전후에 지금 마지막 최종 관문 NDA 신청을 앞두고 있죠. 판매 승인을 위해서. 이거는 지금 특화된 경쟁 회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나머지 신약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 자기 차례가 한번 돌아오겠죠, 파이버지나. 네, 순수 제약하고 파이버지는 좀 더
시간적 조정을 거치더라 수는 있다는 것. 파이버전의 6월이 지나면서 7월로 가는 사이가 어떤 큰 트렌드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직은 아니었다는 거. 2차 전지보다 IT보다 못했다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인지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방송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드린다고 좀 제가 빨리 말을 했네요. 오늘 제가 드린 내용,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난 미국 변화 꼭 참고하시고 좋은 장 수익 더 내야 되죠. 코스닥 800선 올여름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